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진행맡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요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마케팅, 또 고객 경험, 이런 말들 많지 않습니까? 결국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맞춤형의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디지털 잘 활용해서. 즉,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로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요, 한국 어도비의 김윤석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한국어도비 김윤석입니다. 자, 먼저요. 이게 슬라이드 굉장히 멋있는데요, 지금요? 예, 예. 직접 하신 건 아니죠? 이거? 네? 아니죠? 예, 이게 어도비 비헨스에 등록되어 있는 네. 그 작가분들이 매년 이제 어도비 로고를 가지고서 오. 자신의 크리에이티브를 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에 예, 예. 맨 오른쪽 상단에 하단에 예, 예. 존 눌렌던가? 맞습니다. 이게 이거 디자인하신 디자이너 이름입니까?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좋은데요? 매년 저희가 오. 외부용 PPT의 이제 디자인을 항상 이걸로 네.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장님께서 소개시켜 줄 보고서가 2010년, 17년 예. 디지털 트렌드 보고서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매년 나오는 이게 어떤 보고서, 마케팅 관련된 보고서입니까? 뭡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한 6번째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2012년부터 매년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컨설턴시라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랑 같이 네네.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0명 정도가 응답을 해서 네. 또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설문조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아시아권도 포함돼서 다 조사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오네요. 거기 2017년 트렌드가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항상 이맘때 나옵니까? 발간일이? 예, 맞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이 17년도 이런 디지털 트렌드 매년 보고서뿐만 아니라 서점 산업별, 가면 이제 예. 그런 트렌드 책 많은 맞습니다. 것처럼 이것도 연초에 맞습니다.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내용이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책 이걸 다 내용할 거 없죠. 그죠? 네네. 이 중에서 부장님이 예, 예. 이걸 읽으면서 느꼈던 큰 꼭지들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실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먼저 요거는 이제 어떤 이게 지표인가요, 이게요? 저희가 매년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네. 기업의 활동에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느냐를 이제 좀 고객분들한테 네.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난 2015년부터의 데이터가 쭉 나와 있고요. 네. 15년에 비해서 오히려 17년이 디지털 퍼스트 기업이다라고. 줄었네요? 예, 맞습니다. 오.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네네. 이게 저희 일단 개인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네.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디지털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마케팅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했던 기업들도 그 기준 자체를 좀 더 높여서 다시 되돌아보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 활동이 대부분의 마케팅 활동이나 비즈니스 활동에 접목이 되어 있다라고 답변한 계층은 또 늘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인 디지털 성숙도 자체는 마켓 전반에서 산업을 가리지 않고 이제 성숙을 했다, 성장을 하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 맞습니다. 네. 라고 저희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여기 이제 보면 큰 이제 읽으시면서 예. 그 부장님 느끼신 큰 꼭지를 세 개 꼭지인데 맞습니다. 첫 번째 꼭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이제 고객 경험, 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이런 말 많지 않습니까? 네. 먼저 부장님 고객 경험이 부장님 관점에서 뭐라고 애정남처럼 한번 정의를 한번 내주시죠. 고객 경험에 대해서. 사실 디지털을 하시는 분들은 UX라는 사용자 경험은 굉장히 익숙한 네네. 용어입니다. 근데 네네. 고객 경험은 사실 단순하게 마케팅뿐만 아니라 네. 전사에 걸쳐서 심지어 상품 서비스, 고객이 특정한 목적, 즉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하는 전체 과정, 구매 이후까지도 어떤 브랜드나 아니면 이런 기업과 어떻게 보면 인터랙션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제 네. 고객이 경험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UX가 어떻게 보면 채널이나 어떤 상품 중심, 개별 중심이라면 고객 경험은 이제 전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여기 보면 그 고객 경험이요. 예. 이 맨 위에 보면 컴퍼니하고 예. 에이전시 해가지고 예. 오퍼레이트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플라이 사이드, 클라이언트 사이드. 맞습니다. 여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네. 단순하게 고객사분들한테만 요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예, 에이전시, 이 에이전시 안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브나 마케팅 에이전시도 있고 네. 그리고 요쪽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컨설팅 회사들 그리고 IT 벤더들까지도 이제 포함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년, 그러니까 즉
조사 시점이 작년 12월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 과연 뭐가 중요하겠느냐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들의 뷰와 고객사의 뷰로 한번 같이 보는 거죠. 아,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네요. 대동소이하고요. 오히려 이제 에이전시 사이드에서는 중요한 화두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예. 이 고객 경험이란 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예. 디지털이 고객 경험에 이렇게 접목이 되면 예.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은 고객 경험이라는 거가 뭐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요. 실제 이 조사에서도 2015년, 16년, 17년 다 키워드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고객 경험입니다. 네네. 그 전에는 네. 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쪽이었어요. 컨텐츠 옵티마이제이션 아니면 퍼스널라이제이션 쪽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다 통합된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네. 고객 경험 최적화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이제 디지털 경험을 위한 매력적인 컨텐츠, 즉 마케팅 메시지를 네. 누구한테 적시에 어떻게 전달을 할 거냐, 개인화해서 차별화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디지털에서의 고객 경험 최적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맞춤형 서비스 맞습니다. 그죠? 사실 요즘 모든 분야마다 그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해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요새 AI도 예.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하나 도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메시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풍부해지고 메시지가 가치 있어지려면 데이터가 결합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익스피리언스 비즈니스의 근간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 하는데 여기서 보면 맨 위에 여기서 보면 예. 소셜 미디어 마케팅 갑자기 예. 1등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요. 예. 네, 이건 갑자기 맞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들이 뭐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죠. 그리고 실제 네네. 투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소셜 플랫폼들이 매년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면은 2014년에 비해서 뭐 스냅챗이라는 서비스들 사실 한국에서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 2년 동안 거의 2배의 사용자가 늘었다라고 하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그렇죠.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신규 소셜 플랫폼에 그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면서 진입을 하고 있다. 프레전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네. 페이스북이나 기존의 이제 소셜 플레이어들도 점점 오퍼를 다양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 같은 것들 예전이랑 다르게 보여지게 맞아요. 뭔가 이런 식의 것들이 타임라인도 이제 많아지기. 맞춤형으로 보여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화 쪽도 계속 투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개인화는 좀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객 경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97% 정도의 고객들은 개인화가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즉 우리가 얘기하는 전환율, 구매, 아니면 회원 가입 네. 같은 것도 높이려면 결국에는 개인화된 경험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개인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뿐만 아니라 성과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이제 데이터 폭증 시대에 정보의 홍수고요. 이게 뭐 메일이건 문자건 예. 뭐 카톡이건 이거 기계가 보냈네? 랜덤하게 나한테 그럼 절대로 안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맞습니다. 네. 뭐 관련된 조사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70몇 %는 오히려 네. 이메일 내용 다 똑같은데 위에 이름만 바꿔서 보내는 맞습니다. 거는 네. 오히려 신뢰하지 않는 그 고객들이 더 많다라는 네네.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뭐 마케팅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제 많이 이렇게 맞습니다. 초점 많이 붙이고 여기 테스팅이란 게 뭡니까? 테스팅 포함이란 게. 최근에는 이제 단순하게 네. 마케팅 분석이라는 게 데이터만 갖고선 뭐 분석하고 지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느냐. 사실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의 비즈니스 임팩트가 크다라는 거는 빨리 테스트해보고 빨리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전제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사실은 디지털 고객 경험 개선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키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디지털 시대에 뭐 실패한다를 가지고 커다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커다란 리스크가 있죠. 아, 그래요? 있구나.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일까요? 앞에 내용이랑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험 요구 사항이라는 거, 즉 요즘에는 마이크로 모멘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채널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유의미한
모멘트를 잡아서 여기에 맞는 저희는 이걸 트리거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이런 트리거나 이벤트를 빨리 포착을 해서 고객한테 빨리 인게이지를 하는 게 이제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그냥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시그널들을 얼마나 빨리 잡아내느냐 그리고 이게 의미 있는 건지 얼마나 빨리 판단하느냐 이 싸움으로 지금 번져가고 네.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런 지표들을 하려면 예, 뭔가 회사도 뭔가 디지털 문화랄까요? 맞습니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요새 생각하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은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에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크리에이티브한 내용. 요새 뭐 창조 경제하고 관련 없는 거죠? 이 내용. 크게 관계는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크리에이티브 관점에서 보면 요즘에 뭐 데이터 드리븐 네. 그리고 모바일 퍼스트, 뭐 오케이. 익스피리언스 드리븐 나오는 것처럼 최근에는 디자인 드리븐 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자사를 우리 회사는 디자인 드리븐 컴퍼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유가 뭐냐면 디자인이라는 거를 한국도 그렇지만 대부분 외주를 맡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도 외주를 맡기고요. 근데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크리에이티브랑 데이터가 따로 놀면 안 된다. 네. 라는 게 일단 정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들이 고객사로 유입이 되는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 역량 자체, 크리에이티브 역량 자체를 내재화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게 예, 아트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뭔가 비즈니스 영역에도 같이 맞습니다. 융합되는 거네요. 말씀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자, 옛날에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잖아요. 예. 그 사람 굉장히 아티스틱한 걸 생각했는데 예.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그건 굉장히 프랙티컬한 영역으로까지 그게 번져져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아티스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네. 데이터적인 측면이 결합이 된 크리에이티브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여기서 보면 요 내용은요. 다음 내용에 동의업을 평가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 여기서 가장 우리가 이 내용에서 딱 얻을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디자인 드리븐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아웃퍼폼, 즉 성과 자체가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기업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네. 크리에이티비티, 즉 예전에는 외부에 외주를 많이 맡겼었던 이런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자체를 내재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역량이다라고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내재화 평가를 하고 시켜야지 있다는 뭔가 맞춤형 서비스하기도 맞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차별화, 즉 브랜드, 여기서는 브랜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사실 기업을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시나 크리에이티브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네.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런 디자인이나 크리에이티브가 모든 채널에서 일관성을 갖고 가야 됩니다. 네네. 그러려면 워크플로우나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조사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44%의 고객들은 아직도 이런 워크플로우나 어떤 프로세스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아직 하고 이것이 있다는 이제 것이죠. 산에 조직 문화로서 정착된 건 아니네요. 아직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도 이런 워크플로우를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꼭지가 기업 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PD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문화적인 부분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네. 건데 조사 결과 조금 재밌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문화 같은 측면에서 보면 이 문화라는 게 내재화시키는 것, 즉 마스터하기에 쉽다라고 응답한 고객과 어렵다라고 응답한 고객이 반반으로 거의 딱 갈립니다. 네네네. 이게 근데 작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네. 마스터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고객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들을 작년, 재작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난이도, 어렵다라고 느끼는 느낌 자체도 줄어든 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평가하는 고객들도 그나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양극화되어 네. 있는 현상이 보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새 뭐 이런 그런 문화, 새로운 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또 요새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니 뭐니 그래가지고 이쪽 왼쪽 단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네. 뭐 테드라든지 그런 데 보면 막 그런 게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맞습니다. 가지가.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고객을 중심에 두는 문화 자체는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냐의 내용이거든요. 네. 다음은
일관되게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UX 디자인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의 UX 디자인은 단순하게 어떤 룩앤필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우리 접점에 들어왔을 때, 우리 채널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어떻게 잘 지원하느냐가 네네. 전체 디자인의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각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마스터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만 봐도 나머지 것들은 전년도 대비 다 쉬워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UX 디자인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라고 유일하게 평가를 받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런 허들이 있는 거죠. 허들을 더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를 좀 제공해 줘야 될까요? 저런 데다가. 일단은 네. UX 디자인이 오늘날 어렵다라고 고객분들이 느끼는 이유가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IoT라든지 데이터가 여기저기서 너무 쏟아져 아.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전이 자체가 너무 복잡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웹사이트 하나만 잘 꾸미면 됐었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전의를 놔두고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디자인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복잡해진 뭐 거죠. 옴니 채널 뭐 해가지고. 맞습니다. 게다가 쏟아져 내려오는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직 구멍이 뚫린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어떤 일부 영역은 데이터 없이 최적화를 또 해야 되고 네네. 디자인을 해야 되고 네네. 새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트라이얼 에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걸 쭉 보시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예. 여기 이렇게 지표를 보면 예. 한 뭐 1이 제일 미치고 5가 제일 상위 레벨이라면 한 어느 정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네. 거는 지난 3년 동안 한국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3년 전, 뭐 불과 한 4년, 5년 전만 해도 네. 페이스북이 답입니까? 트위터가 답입니까? 네네.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필요한 걸 인식을 하고 계시고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할까를 아, 굉장히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아, 검토를 그냥 하고 어떤 계십니다. 특정한 솔루션으로 이거 다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점부터 5점 척도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3 정도는 와 있지 않느냐. 네네. 중간 정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간단하게 짧지만 이런 것들 조사한 걸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이나 이런 거 접근할 때 어떤 전략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이 약하니 웹 아니면 모바일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모바일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네. 전체 전의를 놓고 우리 전의상에서 고객들이 과연 어떤 채널들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전의의 어떤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관점에서 이제 좀 최적화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최대한 많은 전의를 이해하는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쭉 어떻게 보면 연계를 해서 분석을 하시는 이런 노력들이 1차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Q&A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30초 쉬고 바로 두 번째 시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